안녕하세요. 저는 그 최영국학원에서 이제 비문학을 전담하고 있는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중3 이제 학생 두셨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에 이렇게 찾아오시면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에 비문학과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동 원장님 여자 원장 있는데 그분이 문학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네, 뒷타임은 이제 김기랑 원장이 이제 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학원에 총 4명의 강사가 있는데요. 일단 비문학은 제가 전담하고 이제 문학은 여자 원장이 그리고 문법은 또 다른 선생님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문법, 문학 네, 세 파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이 이제 개원한 지는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어떤 생각으로 가르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그거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문학 전담이기 때문에 3, 4번, 5번은 이제 비문학 커리큘럼과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조금 제가 엮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학생 모집하기 위해서 11월은 항상 이제 무료로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조금 어수선해요, 학생들이. 약간 기말 끝나고 네,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뭘 시키면 좋을까를 사실 제가 이 근처에서는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건 그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좀 집중적으로 풀리는 게 가장 낫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뭐 이제 무료 수업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네, 이렇게 개설했는데 상세한 거는 뒤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학원 전경들 소개하는 부분들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최지훈이라고 하고요. 대치랑 분당이랑 송파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여기에 정착해서 이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사를 맡을 김기랑 원장은 이제 문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3 수업엔 들어오시지 않은 분이라서 네, 이런 분도 계시고 마지막에 이제 한진영 쌤은 지금 중등부 내신과 그 다음에 문법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신생 학원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근처에서 오래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은 아직 조금 미약한 점이 좀 있지만, 고등은 사실 뭐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의 한 900 몇 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비 고1쯤에서 조금 찾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도 여름 방학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한 11월쯤 해서는 이제 한 200명 가까이 친구들이 좀 찾아왔었거든요. 네, 그런 학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설한 게 중3 시기에 사실 마땅히 보낼 학원이 없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 근처 큰 학원에서 일하면서 이게 사실 중등부에서는 중등 전담하시는 분들이 예비 고1 교육과정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치동에 좀 유명한 원장님 수업으로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실상 이제 뭐 수학이나 영어는 그래도 좀 보내실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국어는 없다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고등부 전담하시는 쌤들이 예비 고일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른 학원에서 좀 용이치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개설하면서 저희가 어차피 고등부 하고 있는데 예비 고일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개설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대치동 안 가도 최대한 좀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했고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대치동이 훨씬 더 메리트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뭐 티칭 능력은 여기도 출중하신 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자료적인 측면이나 커리큘럼 측면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 소개도 드렸지만은 사실 저도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대치, 분당, 송파를 좀 세 개를 겸했었거든요. 경험을 하다 보면은 약간 진심이 좀 묻어나요. 저 지역은 이 강사분들이. 그때 진심은 티칭에서는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지만 그 자료에 선생님의 생각이 녹아 있는가가 좀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근무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진심으로 자체 교재 제작하시는 분들은 전무해요, 사실은. 전무하고 그냥 시중에 있는 해설서를 좀 따서 쓰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그까지는 잘 모르지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많이 느껴질 거고. 네, 그래서 중등부터 네, 일단 뭐 수능은 대치동, 내신은 여기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해소하고자 저도 이제 저희 경험을 좀 살려가지고 개설 단계부터 이제 이전에부터 작업해왔던 자료들에다가 또 더해가지고 항상 좀 매주 자체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뭐 한 분기로 이렇게 체계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주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책이 나가고 매주 고민해서 반영된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작년에 개원해서 여름에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겨울 방학 때 꽤 많은 학생들이 모였었고 이제 나중에 그 저기 나가실 때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목표를 학생들한테 1등급으로는 안 된다 얘기를 해요. 왜냐면 실제 수능에서는 1등급 받아도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100분이 99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가르치는데 실제로 앞에 실적표 보시면은 100분이 99 친구들이 꽤 대치동만큼이나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1년 지나면서 확신을 했고 여전히 올해도 그렇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쪽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은 이 지역 학원의 장점이 있는 게 일단 수능을 공부하지만 학생들 마음속에는 계속 내신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 따로 내신 공부 따로 하기에는 너무 좀 양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수능 공부하면서도 내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짜놨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수능에서 뭐 정수정전을 공부한다고 예를 들면은 이 정수정이 여성 영웅이거든요. 네, 여성 영웅. 그러니까 작품 내에서는 남성이 좀 약하게 나와요. 여성이 좀 실력 있게 나오고. 근데 이런 패턴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는데 실제 내신 교과서에도 요새는 이제 남녀 균등을 위해서 여성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능 때 이 정수정전 배웠고 실제 학교에서는 홍계월, 이 홍계월도 여성 영웅이거든요. 근데 그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래 이제 수능 공부했지만 내신 때 들었던 느낌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게 그렇게 문학은 보통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법은 뭐 사실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1학기에 할 범위들은 전부 다 겨울 방학에 2학기에 할 범위들은 전부 다 여름 방학에 물론 수능 문법을 공부하지만 이 인근에 기출도 조금 넣어서 내신도 조금 볼 수 있게 사실 이제 수능을 공부하지만 내신이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좀 체계적으로 좀 짜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리닉인데요. 이 클리닉 과목과 그다음에 상세 내용은 뒤에 김기랑 원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저희가 클리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작년에 이제 의대 파업을 하면서 저희 학원 조교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의대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이 친구들 찾기가 좀 힘든데 약간 다 나오다 보니까 가외 시장이 과포화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의대생 친구들이랑 많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높은 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국어적인 전문성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확실히 좀 이과 성향이다 보니까 확실히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신을 얻었던 거는 이 친구들한테 어떤 티칭을 맡기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보통의 이제 대형 학원들이 이제 뭐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간단한 그런 내용들은 가르치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한번 겪으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 클리닉도 사실 일종의 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직책은 사실 원장을 달고 있지만 아직 강사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클리닉도 저희가 직접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닉이 이제 저희가 직접 뛴다는 점도 아마 주변이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왼쪽 사진은 사실 그 전에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막 맛집 찾아다니다 보면은 여기가 소고기집이거든요. 근데 소고기가 뭔가 좀 특별한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반찬이 맛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찬, 밑반찬도 맛있어야지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정작 본 수업도 중요하긴 한데 학생들은 또 이거를 또 원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수업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비문학을 전담하기 때문에 비문학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사실 설명을 하면서 그냥 저희는 뭐 이론 교재 씁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원 선택할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두 개의 A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답은 없죠, 그렇죠? 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를 잘하려면 일단 둘을 같다고 뇌 구조를 바꾸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래도 학생 수업이 아니니까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금리를 갖다 놓고요. 여기에 이제 이자율을 만약에 갖다 놓으면 학생들은 모릅니다. 이 본문에는 금리, 학교생들이 선택지에 이자율 갖다 놓으면은 학생들은 모릅니다. 이게 저는 국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등부 학원 많이 보내시면은 어휘 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풀이에만 매몰되지 학생들이 어휘는 또 도외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제가 많이 가르치는데 실제 학생들 볼 때는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혹시 이성 친구가 갑자기 다가와서 시간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래? 라고 시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 것 같니? 전제는 이성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있긴 있지만 국어를 잘하려면은 이게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면 뭐 수능 출제 기간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저는 수능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사회화된 친구를 거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국어에서는 이 해석도 맞고 저 해석도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성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시간 있니 물었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보통은 평범한 범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니랑 관심이 똑같다는 걸 아는 순간 국어를 잘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보통 가르치고요.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제가 부모님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고3 문제인데요. 우포느 왁세라고 아마 들어보지 못한 시이실 거고 지금 작품도 제가 안 실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첫 문장이고요. 여기 두 문장이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선택지인데 부모님들께서 한 5초 정도 읽어보시고 그 논리적으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어 영역이기 이전에 옛날에 언어 영역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태생이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언어의 본질은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작품 해독 능력도 물었지만 어떤 그 말의 논리 관계를 살필 수 있니? 이런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왁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부연 설명해야 될 게 학생들이 왁세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러면 감귤이 뭐니 하면은 답은 하더라고요. 귤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왁세는 새거든요. 새. 그리고 이제 여기 소리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왁세와 소리꾼을 대비했다가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평가원에서 말을 바꿔놓은 겁니다. 혹시 요 왁세랑 똑같은 말을 두 번째 줄에서 찾으시면 혹시 예, 맞아요. 자연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새는 자연이거든요. 혹시 소리꾼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맞습니다. 요 관계를 보면 딱 좋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다르게 읽으면 자연과 인간을 대비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밑에는 자연과 인간을 합쳐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작품을 해석하고 이거 아니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전부 다 해석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마지막으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30초 정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게 1문단이거든요.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1문단을 대충 읽으면 거의 다 틀리고요. 제대로 읽으면 맞추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내용들이 뭐로 전개될 건지 한번 예측 한번 해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는 약간 흥미로운 글일 거라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딱히 이런 거 관심이 없거든요. 20대만 돼도 아마 관심이 있을 건데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건물주 누가 고쳐야 될까를 던졌을 때 제가 가르칠 때 질문이 나왔네? 그럼 질문이 나왔으면 뭐를 찾아야 되지? 이렇게 하거든요. 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세입자랑 건물주 누가 고쳐야 될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물주를 동그라미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은 건물주로 물어본 거거든요. 원칙은 건물주가 고치는 거다. 네, 근데 요까지는 이제 사실 다 읽어요. 요거는 막 5, 6, 7등 것도 다 읽거든요. 근데 요 밑에도 질문이 2개 있다는 건, 2개 더 있다는 건 사실 한 1, 2등급권의 친구들만 읽게 됩니다. 여기는 보였기 때문에 잘 읽지만요. 여기는 물음표가 없으니까 대충 읽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가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지금 여기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읽어 나갈 경우에 법률과 계약이 어긋날 때는 뭐가 먼저인지를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못 찾고 읽으면은 딴 걸 읽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를 물었을 때 그 법적 불이익이 있다랑 없다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그런 말 바꾸기 연습이나 아니면 구조적인 독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비문학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3 자녀분들을 두셨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또 겨울방학부터 사실 중3 친구들 해왔거든요. 제재는 거의 다 10년 전 고3 기출로 해왔고요. 풀려보면은 잘 맞춥니다, 생각보다. 네, 왜냐면은 국어는 수학 같은 느낌이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치동에 있었을 때 그때 원장님 철학이 무학년으로 하셨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중3부터 고3까지 다 섞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 비문학이나 문학 영역 건데. 그래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읽고요. 어릴 때부터 많이 부딪히면은 생각보다 잘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저희는 이제 고1, 2보다는 고3 지문을 많이 건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흥미가 있고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위권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하고 못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희가 10년 전 걸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일단은 없고요. 두 번째는 뭐 부모님들도 이제 2002년 월드컵 많이 겪으셨잖아요. 저도 겪고 그때 이제 히딩크 인터뷰 보면은 일부러 평가전 때 유럽이랑 많이 붙어봤다. 그 전에 월드컵은 맨날 아시아끼리만 하다 보니까 우리만 잘하는 줄 알고 실패했는데 평가전부터 유럽으로 하면서 맨날 5대 0으로 한번 깨져봤다. 이런 말들이 저도 어릴 때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고1 3모 풀면서 많이 맞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다 알잖아요. 다 무조건 스카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거 풀어봐야지 현실 직시가 좀 되거든요.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3 콜로 하는데 너무 어려운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한번 가면은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다 녹여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역 학원이기 때문에 이 인근의 학교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하지만 내신이 충실히 대비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요거는 뭐 너무 당연하게 저희가 직접 배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뭐 찾아보니까 사실 이 지역에서는 저희가 해설 쓰는 게 거의 유일하다고 봤거든요. 큰 학원 중에서는. 작은 학원 교재는 저희가 구입할 수 없으니까 못 봤지만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있는 부분들은 교재 샘플이고 또 나중에 저기 앞에서 또 실물로 한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커리큘럼 부분인데요. 여름방학이 5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주 끝나고 나서는 이제 희망하는 친구들은 따로 내신을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은 살짝 휴강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한 8월 중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중순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3들은 빠르게 중간기말을 한번 치잖아요. 치고 이제 11월부터 시간이 빌 때 저희가 이렇게 따로 5주 무료 수업을 해놨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수강생 모집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근데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들이 무료니까 대충 하겠지 이게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문의하시고 딴 데 보내셨다가 나중에 오신 분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해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 선보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시스템은 제가 이제 인근 학원에 있을 때 이미 많이 시행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고1 팀장이었거든요. 고1 팀장이었는데 그때 고1 팀장 할 때 딱 들어오는 애들 받으면은 이거를 안 풀어보고 왔기 때문에 이거 왜 하는지를 몰라요, 애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거의 다 밀어넣기 때문에 중등이랑 또 다르니까 흥미도 못 느끼고 그냥 멍 때리다가 거의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좀 풀려보고 온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는 좀 중학교랑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좀 바뀐 상태로 오고 이걸 왜 배는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또 이게 수업이 아닌 거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3시간을 수업하면은 80분을 요거를 시험을 보거든요. 실전처럼 딱 보고 나머지 시간은 50분씩 나눠서 저는 비문학, 여자 원장은 문학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한 수업이라서 별게 없어 보이고 조금 대충 하실 것 같지만은 절대 대충 하지 않았고 사실 저희 이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해야지 학생들이 또 12월 1월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했는데 실제로 거의 안 나가고 12월에 거의 다 등록을 하더라고요. 진심인 수업이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보내면 좋은 게요. 이때 애들이 거의 혼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시킨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빡빡하게 밀어 넣으면은 오히려 더 퍼지지 와서 그래도 시험 풀고
간단하게 50분 끝내고 뭔가 한 것 같아 느끼면은 오히려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공부에 치인 친구들은 약간 뭐 11월은 조금 쉬어가는 거 아니긴 해요. 양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가뿐한 느낌을 듣고 싶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일 수가 있고 많은 효과를 보실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그 반배치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 들어갈 때 거의 다 여기가 시험 범위입니다, 사실은. 자동으로 또 시험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약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여름방학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비문학이 인문사회 과학기술 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훈련 작업을 할 겁니다. 훑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들을 반영해서 잘 녹여낼 거고요. 근데 비문학은 제가 설명을 거의 다 드려서 문법은 이제 저도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이 지역이 이제 내신 수준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치 분당을 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분당에서는 그 분당 대진고라고 있어요. 나름 그래도 뭐 서울대 보내는 순위가 한 20위권에 드는 학교인데 여기 보인고보다는 서울대를 훨씬 잘 보냈었어요. 사실 한 2018, 19년까지는. 근데 이제는 보인고가 완전 역전을 해버렸거든요. 뭐 서울대 보내는 수위는 뭐 5위도 하고 여기에 뭐 잠실여고도 사실 굉장히 그냥 스카이는 그냥 좀 쉽게 보내는 그런 학교가 되었고 일반적인 일반고도 이제 뭐 의대도 쉽게 보내기도 하고 많이 보내더라고요. 전반적인 수준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문법이 이제 교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본기가 여기랑 여기인데 교과서에는 없어서 요거를 미리 가르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개설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이렇게 비문학을 가르칠 거고 또 문법은 다른 쌤이 하실 건데 전반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조금 이제 궁금하신 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종료가 되면은 또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뒤에 문학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어서 제가 그 문학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같이 원장을 하고 있는 김기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문학하고 비문학을 이제 최지은 원장님은 전학년을 비문학을 다 담당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전학년 다 문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문학 수업은 제가 다 이제 거의 총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좀 지향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부터 한번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순서는 제가 수업에 관한 내용을 사실 제일 많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클리닉 같은 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 뭐 간단하지만은 이제 수능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표 이제 마무리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거의 이 파트가 전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문학을 이제 하다 보면 어머니들께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친구들이 조금 이제 상위권으로 사실 올라갈수록 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제 비율이 좀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애들이 단어를 봤을 때 이제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 뭐 문해력의 문제라던가 뭐 어휘력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실 문학을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요 시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인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문학 수업을 하게 되면 뭐 시든 소설이든 뭐 아니면 고전이든 기본적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수업, 모의고사 수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내가 혼자 봤을 때 이해를 해야 되나 이제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보는 작품을 내가 스스로 읽어내는 문학의 독해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사실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지에서 이 선지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잘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제가 뭐 지문 공부를 한다 아니면은 뭐 선지에 나오는 개념 이런 것들 공부를 한다 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아이들의 문제는 양쪽 다 있고요. 다 있고 그리고 공통점은 사실 문제의 원인이 좀 비슷하다는 건데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의 아주 짧은 이제 엔딩 부분인데 이제 제가 여기를 설명을 하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애들한테 얘들아 봐봐 여기서 모래 바람 먼지 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화자가 얘네한테 이제 말을 걸면서 얘네한테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모래, 바람, 먼지, 풀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애들이 딱 그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무도 정말 제가 한 100명씩 앉혀놓고도 제가 수업을 하는데 100명 중에 정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모래, 바람, 먼지, 풀한테 물어볼까? 이거를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친구가 요즘에는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걸 읽어낸다는 게 시를 읽어낸다는 건데 애들이 전혀 사실 그냥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모래, 바람, 먼지, 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당연히 작은 애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바위를 가져와서 이 바위야 나 얼마나 작으냐 하면 너는 당연히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모래, 바람, 먼지, 풀 이런 애들한테 나 얼마나 작니라고 물어보는 게 내가 얘네한테도 안 될 만큼 작다 뭐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 이게 사실 수업 시간에 애들이 듣는 문학 수업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이해를 듣는다는 건 아 이런 식의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였다면 이제 문학 수업 시간에는 이런 애들을 다시 한번 말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가 교과서 부분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어떤 보잘것없는 모습을 자연물에 대비하여 자조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읽어가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대비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조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대비도 모르고 자조도 모르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자조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야.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야 라고 했을 때도 그 비웃는다는 게 사실 이제 어른들은 그리고 이제 글을 좀 많이 읽어보신 이렇게 좀 경험이 이제 이렇게 풍부한 분들은 읽었을 때 내가 나를 비웃는 것도 느낌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아는데 아이들은 일단 그 톤을 전혀 못 잡습니다. 전혀 못 잡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자연물의 대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비라는 말이 여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구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대조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 세 단어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문학에서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조금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여기는 사실 대비하는 거긴 한데 제가 얘네마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쟤네만큼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건 비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대비하고 있지만 내가 걔네만큼 작다는 비유에 가까운 표현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대비도 가능하고 비유도 가능해 라고 얘기하면 거의 외웁니다. 대비도 되고 비유도 된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이제 연습들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되면 아 이게 말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 애들이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 다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3번에 텍스트에 목매는 학습이라고 써놨는데 이 자조라는 말도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비웃는 거구나 이렇게만 하면 나머지 단어는 전부 다 아닌 걸로 날아가게 되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문학을 할 때 혼자 하면 좀 겪는 어려움이고 그리고 문학 공부를 하면서도 조금 학원에서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좀 많이 생기는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소제목을 문학학습의 현실이라고 달아놨고 아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단 학부모님들께서도 아 애들이 이런 공부를 좀 하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간단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정말 큰 문제인 부분인데 어휘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이 문학에서 굉장히 개념으로 많이 나오는 무상감이 든다, 뭐 의구심이 있다, 경외감을 드러낸다 이런 단어들이 아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고1 내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고1 내신을 하고 지금 거의 6월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단어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사실 요즘에는 국어 치고 와서 문학 어땠어? 물어보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가 읽었는데 답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정말 선지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문학 공부는 저는 문학이라는 거를 넘어서 좀 어휘력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정말 중요하고 이게 비문학은 조금 논리적인 글이라면 문학은 아무래도 조금 감성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는 게 비문학보다 훨씬 어려워서 문학은 확실히 경험치가 조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제가 현대시는 사실 저희 3학년 친구들이 지금 여름 그리고 더 이전에 봄부터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름방학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중에서도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고전을 위주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대랑 고전은 사실 거의 다른 얘기라서 고전은 별도의 영역처럼 문학 중에서도 좀 별개 파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학원을 사실 가더라도 문학을 고전을 제일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는 딱 요때쯤 여름 방학쯤에 보통 시작을 하고 이 고전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제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주제별로 진행을 하면서 고전 소설 하나, 그 다음에 고전 시조 하나 이런 식으로 고전의 영역 2개를 조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어떤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배우는 지문들이 굉장히 유명한 지문, 그러니까 내가 좀 중학교 때 국어 학원을 다녔다라고 하면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지문들 위주로만 사실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교과서가 또 교과 과정이 다 개편이 되면서 친구들한테 계속 새 작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중요한 지문들은 고등학교 가서 내신 할 때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 지문은 한두 개 정도, 정말 시조 같은 건 한 지문 하는데 10분이면 되기 때문에 정말 짧은 한두 지문 정도로 하고 조금 애들이 이렇게 영역을 많이 넓혀서 볼 수 있는 좀 다른 서브 지문들을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도 제가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고전 소설 같은 경우도 통째로 이렇게 지문 한 개를 사실 다 보기보다는 조금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고전 소설 짧은 부분 같이 좀 추가를 해서 고전 시조랑 고전 소설 이렇게 5주 동안 대략적인 고전의 좀 틀을 잡는 작업을 여름 방학 동안에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학교 때는 사실 문학도 해야 되고 비문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서 정말 많은 거를 한 번에 다 전달하고 싶다, 그런 거는 사실 애들한테도 조금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수업 시간 하나에 딱 하나만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지금 이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 시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어떤 다 녹아있는 어떤 공통적인 주제 의식인데 제가 고전을 하면서 제일 항상 주의하는 점은 애들이 유교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고 양반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사실 이제 문학 수업에서 작품만 하기보다는 약간 좀 인문학 시간 같은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하게 되고, 사실 그거를 담당하는 학원도 국어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고전을 하게 되면 단순히 작품하고 풀이하고 개념하고 끝내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여기 첫 번째 고전 시조에 뭐 절이가라는 이런 이제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절이가가 지조절개를 이제 말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지조절개 얘기를 하면 고전에서는 작품들이 거의 다 옛날에 계유정난, 이제 수양대군 때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친구들 중에 수양대군과 단종의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 거의 없고, 그리고 사실상 그 부분은 고등학교 가서도 문학에서 내신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계속 배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하는 상식이기도 하고 문학의 기본 지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전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폭넓게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비문학이랑 사실 구성은 계속 똑같이 가는데요. 저희 수업 자료는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계속 쓰고 있고 매주차 이렇게 한 권씩 나가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제가 여름방학에 했던 현대시 부분인데 이 개념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사실 수업 시간은 제가 이 내용을 애들한테 계속 똑같은 말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계속 한 말을 이제 집에 가서 좀 복습을 할 때 다시 이렇게 읽어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는 매주 개괄을 새로 쓰고 있는데 앞부분에 이제 애들한테 오늘 수업 때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수업 대본처럼 적어서 교재에 이렇게 실어서 같이 나가고 있고, 이제 이 내용이 한 1, 2주차까지 하다가 3주차부터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개념 같은 것들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또 추가로 정리를 해서 문학에서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지를 좀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실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항상 제가 이제 지문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똑같은데 단순히 이게 문제를 할 때 지문에만 이제 좀 치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애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부분은 지문은 읽었는데 선지가 무슨 말인지를 정말 모르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말을 되게 이제 많이들 이제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선지가 길어지는 장형화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읽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지 자체도 너무 못 읽습니다. 너무 못 읽는데 제가 요거는 사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문장이라 이게 고3에 한번 나왔었는데, 보시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가면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사실 모의고사 한 3등급까지 나오는 친구들도 선지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거의 못하고 상반됐는데 뭐 약간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돼서 저는 지문 공부만큼 선지 공부도 좀 많이 시키는 편이고,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할 때 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하다가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 하면 뭐부터 찾을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얘들아 이 선지 맞는지 보려면 제일 처음 뭐부터 볼 거야? 하면 애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상반된 상황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하면 일치되는지 볼 거야. 근데 그 과정에 시간이 흘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선지를 조금씩 이렇게 뜯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사실 문학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봤자 수업 시간에는 한 4문제 정도를 풀면 끝이 납니다. 제가 문제를 정말 많이 풀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푸는 거는 사실 숙제로 이렇게 보내서 또 정리를 하고 어쨌든 한 문제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선지가 보통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 5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5개 선지만 하는데도 한 10분씩 걸리고 해서 문제를 사실 그렇게 많이 좀 푸는 편은 아니고, 대신 지문 몇 개를 하고 선지 적게 하더라도 1시간 동안 한 세트를 하는 게 애들한테 되게 뭐 지루하거나 뭐 너무 이렇게 질질 끈다는 얘기는 정말 사실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그거는 좀 저의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문제 수가 적더라도 알차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설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쓰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사실 대부분 써서 해설지가 거의 다 잘 되어 있는 편인데, 해설지에 나와 있는 어휘도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해설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이제 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괄호 열고 또 풀고, 이제 해설지를 다시 한번 해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설지도 상당히 조금 공을 들여서 쓰고 있고, 이런 이제 좀 교재 전체에 어쨌든 저희가 수업했던 내용들이 애들이 그대로 좀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 수업에 관한 대략적인 방향성과 제가 이제 좀 추구하는 수업의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중3뿐만이 아니라 고1, 고2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 지금 수능 코앞인 고3 애들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평가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제 소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평가원에 맞춰서 하고 있고, 이제 중학교 애들은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문제보다는 어쨌든 큰 개념을 보도록 하는, 문제를 좀 도구로 쓰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다음으로는 그 클리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클리닉은 아무래도 문학이나 문법이 애들이 조금 개념적으로 가져갈 게 많은 영역이라서 일단은 문학이나 문법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를 다 하는 친구도 있고 하나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하냐면 요거는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문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의문이라는 내용을 뭐 한 2주를 했다. 그러면 의문을 또 하기는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의문에 관련된 약간의 서브 문학, 서브 문법 개념들을 뭐 클리닉에서 조금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문제로 풀면서 확인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나중에 어쨌든 내신으로 문제를 또 봐야 되고 친구들이 또 수능 모의고사로도 봐야 되는데 문제로 갈 때 조금 살펴볼 것들이 개념 수업을 들었을 때랑 조금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문제로 실제로 이제 요 작품을 우리가 배운 게 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런 식으로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의 문제로 나왔다는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혀놓고 여럿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2대1, 뭐 3대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소수로 진행이 되고 클리닉은 한 선생님이 다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클리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지만 학생에 조금 맞춰서 예, 진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그 이제 고등을 훨씬 많이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중등 커리큘럼 자체도 이제 저희가 고등 내신을 하고 고등 수능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중학교 때 애들이 뭘 해야 고등학교 와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하고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내신을 하다 보면 확실히 사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중학교 때 국어 학원 좀 다닌 친구들과 안 다닌 친구들은 만약에 친구가 국어에 있어서 이해력이 일단 있는 상태다. 근데 학원을 안 다녔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조금 이제 좋은 점은 글을 잘 읽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지만 본인이 오히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말과 개념이 맞지 않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충돌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질문은 약간 이런 내 머리에는 이런 내용인데 왜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할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조금 생길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때 학원을 아예 다녀본 적이 없는데 막상 고등학교에 오니 국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왜냐면 고등학교에 와서는 국어가 일단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중학교 때 학원을 뭐 능사는 아니지만 물론 집에서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스스로 조금 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친구가 아니라면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규 수업하고 클리닉에 관한 얘기는 요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애들이 수업을 많이 듣고 있고 정규 수업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조금 이렇게 많이 오르는 사례인데 사실 저도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향상 사례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지만 근데 제가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강사한 지가 이제 한 8년, 10년 이렇게 약간 좀 야매로 조금 치면 10년이고 조금 정확하게 하면 한 이제 8년 정도 되는데 저도 예전에는 국어가 과연 공부를 시켜서 오르는 과목인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제 많이 좀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조금 성적을 올려오는 거를 보면서 한 거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정말 힘든 게 맞지만은 2등급 상위권 그리고 1등급을 한두 번 받아보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애들이 정말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조금 빠른 친구들의 제가 어제 이제 그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국어가 워낙에 성적이 안 오르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는 애들을 또 지칭하는 뭐 요즘에 뭐 애들의 신조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국어가 확실히 성적이 올리기 어려운 거는 맞고 뭐 수학, 영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건 좀 맞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성적을 올리는 친구들을 보면 인풋을 정말 많이 넣는 친구들이라서 저도 이제 학원에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저희도 좀 여러 가지 애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수업 일정인데 사실 지금 3학년은 저희가 중3은 한 반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고등을 다 하면서 중등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반을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마 뭐 내년쯤에는 조금 반을 좀 늘려서 학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학생 일정에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클리닉은 나중에 저희가 수목금토일 중에서 이제 학생과 좀 의논을 해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이제 추가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은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일단은 설명회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뭐